자, 그럼 이제 우리 28페이지 14번부터 보시면 되죠. 자, 14번 보시면 식품에 오염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능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방사능 기준과 관련된 거 우선 보시면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식품의 방사능 기준은요. 잠정 허용 기준을 보시면 요오드 131은 무조건 모든 식품에서 100 이하가 돼야 되고요. 킬로그램당 100 베크렐 이하. 그 다음에 세슘 134, 137 합쳐서 이거는 영유아용 식품,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와 관련된 그런 식품에서는 50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식품에서는 100 이하로 바뀌었죠, 기준이.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는 요오드라든지 세슘 말고도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라늄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식품에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기준만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보시면 옳은 거 찾으랬거든요. 자, 1번 요오드 131은 모든 식품에서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 이하여야 되며 코덱스 기준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모든 식품에서 요오드 131은요 100 이하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저기 옆에 보면 다른 나라 기준도 있는데 코덱스 기준 보면 다 음료수, 우유, 유제품, 채소류, 기타 식품에서 다 얼마 이하냐면 100 이하죠. 우리나라하고 동일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세슘 134 플러스 세슘 137은 영유아용 식품, 육아용품, 아이스크림 등에서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 이하여야 된다. 100이 아니라 50이야. 그쵸? 50. 그 다음에 스트론튬 90. 우리나라 스트론튬 90 아예 기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식품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플루토늄, 우라늄, 라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우라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지하수에서는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식품에는 없지만 먹는 물에는요 염지하수에서 뭐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도 있고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 뭐 우라늄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우라늄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 이런 데 먹는 물에는 있어요. 근데 식품에는 없죠. 둘 다 없는 게 아니라 먹는 물엔 일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거 찾아야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돼요. 그 다음에 15번. 기생충의 중간 숙주와 증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유구조충. 그러면 돼지가 중간 숙주고요. 돼지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인체 낭충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페디스토마. 그러면 1중간이 다슬기, 2중간이 민물개, 가재였고요. 그 다음에 혈담,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십이장충, 그럼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빈혈, 신경증상, 맹장염,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을 보인다.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맞고 빈혈 증상, 피부 건조 이런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신경증상, 맹장염 이런 증상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십이장충의 대표적인 증상은 체독증, 이미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빈혈, 피부 건조, 이미증, 체독증 이런 것들이 바로 십이장충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네, 유구압구충, 그러면 1중간은 물벼룩, 2중간은 담수어였고요. 피부 유종, 발적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소르비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오늘 나눴던 프린트 먼저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 소르비톨 같이 당알코올들은요, 보통 대체적으로 설탕보다는 좀, 당도가 약해요. 감미가 좀 약해요. 덜 달아요. 자, 근데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소르비톨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환원제로 대표적인 포도당의 환원체로요. 포도당으로부터 합성이 돼요. 그 다음에 해조와 마가목 열매에요. 천연적으로 함유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데에서 추출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할까요? 합성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당으로부터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르비터는 설탕 당도의 약